이 문제는 그림처럼 용수철이 있는데요. 이 용수철 상수 K값이 200Nm/m이고 이 용수철의 물체가 닿기 시작해서 즉 닿기 시작한다는 건 평형점까지 물체가 온 거죠. 그다음에 이 물체가 용수철을 누르면서 이렇게 정지하게 되는데요. 이 정지했을 때까지 거리를 뭐 x라고 한다면 x가 10cm가 되는 만큼 움직였다라는 겁니다. 이때 물체와 수평한 면 사이에 운동 마찰 계수도 존재하는데요. 이 운동 마찰 계수 μk가 0.25라고 할 때 이때 먼저 첫 번째는 용수 처리 물체의 한 E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. 그러면 용수 처리 물체의 한 일을 WS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용수 처리 물체의 한 일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? 용수 처리 물체의 한 일은 일의 정의를 이용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힘 곱하기 거리로 나타내는데 만약 이 힘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용수철인데 용수철처럼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적분의 형태를 이용해 줍니다. 자, 용수철에 의한 복원력, 탄성력이 마이너스 kx이고 여기에 dx를 곱해서 예를 들면 이 문제는 0부터 x까지 이동을 했죠. 자,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정지하는 순간까지 얘의 위치를 제가 xf라고 해보겠습니다. 즉 0부터 xf까지 이동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어떤 정의를 이용한 거냐면 1의 정의 중에서 힘이 이렇게 x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에 대한 1의 정의를 한번 써본 거고 이때 해당하는 힘은 탄성력, 복원력이어서 마이너스 kx를 써준 겁니다. 자, 그럼 적분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이고 0부터 xf까지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거고 따라서 용수 처리한 일은 2분의 1 kxf 제곱이 됩니다. k 값은 200이고 또 xf라는 것은 10cm 이동했다라고 했으니까 0.1이 될 거라서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해주면 되죠. 계산해보면 답은 마이너스 1줄이 됩니다. 자, 여기서 마이너스의 의미는 복원력의 방향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. 이 물체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됐죠. 자, 이동 방향은 오른쪽인데 복원력은 어느 방향일까요? 복원력은 평형 위치로 되돌아오려는 방향이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왼쪽이어서 이 힘이 한 일, 즉 용수 처리한 일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반대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지게 된 거고 마찰력, B번에서 묻고 있는 마찰력도 마찬가지의 결과를 줍니다. 자, 마찰력이 한 일을 계산을 해볼 건데요. 마찰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일까요? 물체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 마찰력에 의한 방향이 되겠습니다. 자, 마찰력의 방향이 왼쪽 방향이므로 따라서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 마찰력의 한 일은 마이너스가 붙게 되죠. 마이너스 힘 곱하기 이동 거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서는 힘과 이동 거리를 그대로 곱해줬는데요. 힘이 복원력과 같이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힘이 아니라 일정한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찰력은 어떻게 계산할까요? 마찰력은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으로 계산이 되죠. 마찰력은 μkn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동거리 d를 곱해주면 되는데 수직 항력은 얼마일까요? 수평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수직 항력은 mg가 되겠고 따라서 μkmgd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이너스 마찰계수가 0.25 질량이 10kg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가 9.8 그리고 이동 거리는 10cm 0.1m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2.45줄이 됩니다. 물체가 10cm 이동하는 동안에 2.45줄의 일을 받게 되는데 마찰력에 의한 일이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볼까요?
세 번째 문제는 물체가 용수철과 닿는 순간에 속력을 묻고 있습니다. 자, 물체가 용수철에 닿을 때 속력을 가지고 있어야, 즉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용수철을 압축시킬 수 있을 겁니다. 이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용수철을 압축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결정이 되겠죠.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보면 어떤 식을 활용해 볼 거냐면 운동 에너지가 변화하고 또 용수철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변화가 있을 텐데 이들의 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고, 다만 이 문제에는 마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변화량이 보존되진 않습니다. 그래서 마찰에 의한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에너지식을 써주면 마이너스 FD를 오른쪽에 써줘야 되죠. 또는 이렇게 쓰는 것이 더 편할 텐데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처음에 갖고 있던 에너지량이 있었는데 마찰 때문에 에너지 부분이 손실이 나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 물체의 나중에 운동 에너지와 나중에 위치 에너지가 되었다.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죠. 자, 그럼 식을 써보겠습니다. 식을 쓸 때는 나중에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에 운동 에너지를 뺀 값, 또 나중에 위치 에너지에서 나중에 처음 위치 에너지 이 두 가지를 뺀 값이 마이너스 FT다. 이렇게 변형해서 식을 써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나중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VF 제곱이 될 거고, 처음은 2분의 1 m VI 제곱이 될 거고,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? 용수철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써주면 되죠. 2분의 1 kx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 kxf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kxi 제곱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미리 알 수 있는 값들이 있습니다. 자, 나중 위치라는 것은 용수철이 압축된 후에 물체가 정지하는 순간이죠. 정지한 순간이니까 그 위치에서 물체의 속도는 0이 되겠습니다. 즉 VF가 0이어서 이 부분이 0이 될 거고, 또 위치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요. 처음에 용수철이 압축되기 직전, 그러니까 막 닿았을 때 이때는 용수철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겠죠. 평형 위치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즉 xi 값이 0이 된 위치에서 출발을 하게 되죠. 따라서 이 두 개의 항은 0이 될 거고,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막 용수철에 닿았을 때의 속력을 묻고 있으니까 즉 묻고 있는 값은 vi 값을 묻고 있습니다. 즉 식을 vi는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. 정리해보면 vi는 루트 n분의 kxf 제곱, 그 다음에 마찰력 대신에 어떤 값을 넣으면 되냐면 ukn을 넣을 건데 이때 수직항력은 mg이므로 ukmg가 마찰력이 될 거고, d라는 값은 xf와 같은 값이죠. 얼마나 이동했느냐 이기 때문에 xf로 바꾸어서 식을 써보면 2 곱하기 ukg xf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질량 10kg, K값은 200, 그리고 뮤K 마찰 계수 0.25를 넣고 중력과 속도 9.8을 넣어서 계산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 값은 대략 0.83m/s가 됩니다. 이 물체는 0.83m/s로 용수철에 닿아서 10cm만큼 이동해서 정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